여기 터졌어 완전히. 자,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가스켓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블록도 망가졌지, 블록의 라이너 망가졌지, 볼트 나사산도 망가졌지, 피스톤도 지금 스커트가 다 닳았지. 메탈 베어링까지 망가졌으면 새 엔진값 나와요. 그래서 그냥 중고 엔진을 어렵게 구했고, 이제 요 워터펌프나 요 댐퍼풀리 이런 거는 저쪽 차에 있던 엔진의 상태 좋은 거랑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다행히 상태가 그래도 오래됐지만 좋은 상태고, 그래서 의외로 괜찮은 엔진을 사왔다 해보고, 얘는 좀 세척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더러워서. 그냥 빼면 저렇게 안 빠져. 깔끔하지 않아요? 이래야 또 작업자가 맨손으로 또 작업할 때 기분이 좋지. 왜냐하면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블록이 너무 더러우면 만지기 싫어질 거 아니야. 걔도 잘 닦아야 돼. 크랑크 샤프트만. 요맘쯤 요 차가 입고되기 얼마 전쯤에 246을 이제 복원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한 대 사시고 그 차를 수리를 하시는 동안 오래된 차니까 부품 수급도 어렵고 해서 부품 차를 하나 사자, 그래서 330을 하나 사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사와서 이 차는 부품으로 떼서 부품 떼쓰려고 사오셨는데 너무 차가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복원해야겠다는 거예요. 부품 차를 사온 거를. 원래는 이제 미리 샀던 차는 복원이 이미 다 끝났어요. 외관 복원, 실내 복원 다 끝났고 하체랑 엔진 쪽은 아직 손을 안 댔는데, 일단은
부품차를 가져오신 거를 복원을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체랑 뭐 가이드실 바꾸고 뭐 이런저런 작업해서 한 700만 원 넘게 수리비를 쓰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차를 찾아가셨죠. 찾아가시더니 아, 이사륙이 원래 이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복원했던 그 차를 다시 맡기시고 가셨어요. 이것도 똑같이 작업해줘요. 그분이 이제 이사륙을 2대를 끌게 되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품차를 수리했던 그 차는 시운전 해보니까 오일 새고 뭐 그런 거 빼고 차 자체는 하체만 수리하면 완벽한 정도의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복원할 때 되게 저희들도 수리하면서도 기뻤거든요. 야, 이 차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차도 있다. 잘 공부를 하셔서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요거는 이제 메탈 베어링을 신품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기존의 메탈 베어링들을 2대분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요 크랑크 샤프트랑 요 커넥팅 로드 사이의 베어링의 간격을 측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메탈 베어링을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게이지인데 이렇게 끼워서 간격 측정하는 거예요. 요게 플라스틱 게이지예요. 요 머리카락 같은 거. 이제 장착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 가면 또 물건을 못 구할까봐 지금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0.03까지) 허용 수치니까 이 정도면 요 피스톤 링은 너무 많이 쩔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척하고 여기에 폼파로 해서 안에 슬러지 다 닦았어요. 왜냐면 링이 이게 부드럽게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안 돌았어. 진짜? 네. 만 채우고 가면 되거든. 아,
테르모스탯은 무조건 교환해야 돼. 어차피 뺐다 붙이면 다 새. 이 물파이프 시켜야 돼. 체인컵을 안 뿌렸어. 스프레이가 없네. 실린더 헤드는 중고 엔진 사온 게 겉에는 퀄리티가 막 떨어져 있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엔진 상태는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살려서 이제 밸브에 기밀 테스트 해보고 기밀이 유지가 되는지 테스트 하고 이제 밸브 랩핑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실, 오일을 워낙 많이 먹는 엔진이기 때문에 가이드실까지 교체를 다 마무리 해놨어요. 세척 상태는 뭐 블럭처럼 해놓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깨끗하게 닦았는데 블럭처럼 안 되잖아요. 여기는 또 도색을 하면 보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고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 이 엘링 제품은 믿고 쓰는 제품인 거 아시죠? 믿어도 되는 제품. 코퍼 스프레이를 좀 뿌려서 조립을 하려고 해요. 코퍼 스프레이를 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뿌리는 거 가지고 어디는 안 뿌리던데 그리고 뭐 뿌리는 게 정답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뿌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금속과 금속 사이는 금속 안에 가공되는 게 다 칼날처럼 이렇게 깎아 나가거든요. 실제로 현미경을 보면 우둘투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꿀 수 있는 실리콘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왕이면 요 사이에 요런데 실린더랑 물관 사이 요런 관들이 또 오래되면 잘 터지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블록이 안 좋으면 이 지금 90도 두 번 돌리는데 두 번째 토크를 못 버티고 볼트가 넘어버려요. 볼트가 넘어가면 이제 다시 내려야지. 오케이. 사실 이게 이제 엔진을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헤드볼트의 힘을 받을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차주분께도 말씀드렸던 게, 블록을 수리를 해서 쓰더라도 이 헤드볼트를 받을 수 있는 토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치과를 예를 든다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제 내부에 뼈가 뭐 골다공증이 걸리거나 하면 아무리 임플란트를 박아도 부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블록이 열을 받은 블록이면 퀵서트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그 퀵서트도 받아들이는 쇠가 이 블록이에요. 그 블록이 약하면 퀵서트조차도 뽑혀 나와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다가 퀵서트라든지 헬리코일이라든지 박아 놓으면 실제로 작업하고 1년을 채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다 이 BMW 엔진은 기본적으로 엔진 열이 다른 엔진에 비해서 10도가 딱 높거든요. 최고 온도가 정속 주행의 경우에 118도까지 유지를 해요. 120도가 한계점인데 118도까지 쓰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BMW가.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엔진의 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높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한번 히팅을 받은 차들은 이 쇠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엔진을 통째로 바꾸자고 말씀드린 거고, 헤드가스켓이 다 터졌다고 하면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엔진이 아니에요.
캠샤프트는 비교적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에 다른 흔적도 기존 엔진보다는 좀 적고, 일단 얘네 부품들을 먼저 세척을 좀 하고 그리고 조립에 들어갈게요. 이게 세척이 아직 안 돼서. 자, 요게 이제 원래 명칭이 이제 오토래쉬 어저스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 안에 오일이 들어갔을 때 밸브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장치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잘 안 움직이는 게 있어.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탭핏을 분해해 보면 여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얘를 밀어내야 돼. 요 안에는 오일이 담겨지는 거죠. 오일이 담겨져서 잘 움직이죠, 여기. 오일이 들어가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오일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심한 경우는 이렇게 나온 상태로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온 상태로 고착이 되면 얘가 들어가질 않아서 밸브를 눌러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이거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나, 이게 잘 안 움직여. 이게 얘가 너무 많이 새도 문제인데 이게 빡빡해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오일을 빼고 조립하면 단점으로는 초기 시동을 걸면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뭐가 망가진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밸브 소리가 나요.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이 작업자들이 탈거한 다음에 탭핏을 오일에 통째로 담궈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요압을 유지해야 되는 부품이니까. 근데 이걸 담궈 놓으면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빼서 얘네들 분해해서 담궈 놓는 게 맞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안 담궈 놓는 게 나아요. 이 안에 오일이 다 빠져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처음 시동 걸 때는. 이 탭핏이 또 보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오일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조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탭핏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제 이걸 장착할 거예요. 본업이 유튜버잖아요. 부업으로 정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해야 재밌으니까. 끼우는 분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무서워. 아씨. 이게 구멍을 먼저 맞춰야 돼. 이렇게 하고. 유튜버가 직업이잖아. 정비를 취미로 하고 있고. 이게 순서대로만 잘 조이면 돼. 이렇게. 이 부품 아끼려고 용접을 한 것 같습니다.
가야 된다. 형 조금만 더 가야겠네. 자, 이 246 차량 처음에 입고 낼 때부터 되게 말이 많았어요. 오시자마자 엔진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차주분이 고민이 되게 깊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이미 가지고 오시자마자 수리를 하셨고, 수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입고가 됐었던 차량이거든요. 일단은 수리는 다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의 헤드 볼트 나사산 부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엔진을 바꿔야 될 것 같다 해서 실제로 엔진을 바꿨고, 실린더 내벽도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수리가 다 지금 끝났고, 이게 참 차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하나 뜯을 때마다 부서지는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엔진 경고등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연료 라인에 관한 경고등이라 차량 운행에 문제 없는 경고등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운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지금 엔진음은 굉장히 조용해요. M54 엔진 특유의 엔진음이 나요. 약간 그 고주파음과 더불어서 굉장히 조용한 음이 있어요. 하여튼 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특유의 엔진 소리가 있어. 자, 갑시다. 일단은 수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응이 힘들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운전하긴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동을 운전해 본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크러치 느낌 부드럽네. 크러치 기아도 안 들어가가지고 작업 끝나고 아주 좀 애먹었었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이게 전에 이제 크러치를 디스크 커버를 교환했었는데 그 안에 포크랑 포크 레바를 교환을 안 해가지고 크러치 유격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기아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 다시 내려가지고 그건 제가 해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차 자체가 3.0이 아니라 325예요. 원래 명칭상으로는. 느낌 좋네. G39도 M54 엔진 들어간 거는 2500cc에 이 오토미션 들어간 엔진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데 차량의 느낌? 그런 필링이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이제 당연히 2500cc가 3000cc보다는 힘이 딸리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필링이 좋기는 해요. 2.2 들어간 후기형 엔진하고 2500cc 들어간 차량들이 많고요. 요거는 거기에다가 전기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M54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고 M52TU라고 해서 전기형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었어요. 사실 굉장히 부드럽다. 엔진은 이 수동 미션은 여기 손을 얹고 있으면 이 엔진의 필링을 손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 그게 손으로 정말 전달이 잘 돼요. 전륜구동 차량들 말고 이렇게 후륜구동 차량들 같은 경우는 회전체가 굴러가는 느낌이 여기서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주 좋죠 이거. 그래서 봉을 이렇게 자꾸 잡게 돼요. 일단은 지금 이 차는 가져오셔가지고 차량 가액만큼 차량을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체를 수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하체가 약간 좀 그리 좋진 않아요. 쇼바랑 그런 상태들이 좀 말캉말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엔진 필링 되게 좋다. 굉장히 스무스하네. 내가 만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스무스해. 이게 일단 엔진을 전체 오버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중고 엔진의 경우는 너무 오래됐던 엔진이라 막 창고에서 뭐 몇 년씩 썩었던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분해하고 피스톤 링까지 다 다시 재조립을 하고 슬러지 다 청소하고 그런 거에서 조립한 거거든요. 메탈 간격 다시 재고. 근데 보람 있네. 보람 있어. 1, 2, 3, 4까지는 좋은데 5단 들어갈 때가 좀 뻑뻑해 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있네요. 주행거리가 지금 10만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긴 한데 이게 이제 냉각계통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열이 좀 많은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만 정비를 게을리하면 냉각계통이 고장나기 딱 좋은 구조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냉각계통이 고장이 나면서 이제 헤드 가스켓이 들뜨고 열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블럭까지 먹은 게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드카들을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옛날에 내가 이 차를 갖고 싶었어, 그냥 그 정도의 마음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당시에 이 차들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차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져오시면 아니 가격이 싸니까 이제 사와야지, 살 수 있지 하고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 당시에 차값에 비례하는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수동에 너무 막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수동을 찾다 보면 수동 중에 관리가 잘 된 차가 많지 않아. 뭐든지 만족스러운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뭐 그냥 수동에 꽂혀가지고 관리 상태를 제껴두고 이렇게 엔진 고장난 차를 사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안 좋은 댓글들 달지 마시고,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처음 사시다 보면 뭐든지 누구나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올드카를 많이 끌어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은 지금 차량이 뭐 시운전을 해보니까 엔진 필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제 이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 수리가 이제 하체 수리, 그리고 뭐 실내 복원, 뭐 그런 수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굴러는 가야 뭐 올드카 복원을 할 거 아니야. 일단 수리는 잘 됐으니까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차주분께서 뭐 실내 복원이든 뭐든지 하겠죠. 일단 저는 하체 먼저 수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리한 것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잘 생각하고 올드카는 고르시라. 그리고 데일리카처럼 매일 타지도 못한다. 사실 일단은 작업은 다 마무리됐고, 이제 뭐 잔잔한 것들, 뭐 커버류나 뭐 각종 액체류, 뭐 워셔액이라든가 그런 거 보충하면서 작업 마무리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드카 사실 때 꼭 명심하세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동이 재밌긴 하다. 옛날 생각나고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 진동. 이게 기가 막힌다니까. 이게 사실 이게 또 직결감이 또,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쓰고. 수동 사지 마세요. 좋다 느낌. 배까지 속을 새겨가지고 아주 고생했었는데. 좋아. 올드카 사지 마세요.